중국이 아편 전쟁으로 구미 문명이 물밀처럼 들어와서 중화 문명이 무너져가는 마당에 조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샤머노 사건을 평정했던 박 교수는 자기 집에 양반집 자제들을 모아놓고 이 새로운 서구 문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가 허구임을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학파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북학파는 노론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론에 속해 있었죠. 이 노론은 조선을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집권당이었습니다. 이 노론 내의 벽파와는 달리 이 북학파 사람들은 벼슬을 한 사람도 있지만 별로 벼슬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북경을 통해서 들어온 새로운 서양 문물을 조선도 받아들여서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북학파를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 박지원입니다. 그의 손자 박 교수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화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박 교수는 1807년 순조 7년에 태어났습니다. 박 교수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풍채가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배우려고 애를 썼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박 교수는 자기 할아버지 문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김정희, 박제가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6살 먹어서 벌써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효명세자는 이 순조 대신에 이제 2년 동안 대리청정을 하게 됩니다. 이 대리청정 하는 동안에 이 효명세자는 안동 김씨를 배제하고 노론 내에서도 이 북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을 등용하려고 했고 또 이 남인 그리고 소론 등을 과감하게 등용해서 그동안의 수구 세력을 배제하고 새로운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효명세자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박 교수는 실망해가지고 이제 2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20년 동안에 그는 할아버지 박지원이 쓴 책들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북학 사상을 자세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제자를 찾아다니며 이 가르침을 청해가지고 이 유학자들과도 깊은 교분을 가지게 돼서 이제 주자에게도 깊은 지식을 갖게 됩니다. 박 교수는 1860년 청나라 사신단의 열하 부사로 임명되어서 연경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연경에 있는 동안 그는 청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제 구미 세력의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당하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알아보게 됩니다. 당시에 청나라는 제2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의 중재로 이제 많은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고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러시아는 당시에 중재한 대가로 이제 연해주를 물려받게 됩니다. 청나라로부터 받게 됩니다. 연해주가 러시아로 넘어감으로써 조선은 두만강을 경계로 러시아하고 접하게 됩니다. 1861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박 교수는 성균관 대사성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열하부사로 다시 청나라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청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 정세를 자세히 살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박 교수는 국제 정세에 해박했기 때문에 영어는 물론 못하지만은 그 조선과 다른 나라의 외교 문서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인양요, 신비양요 등 여러 가지 국제 문제에 관여되는 외교 문서를 이제 관리한 사람이 박 교수입니다. 1863년에 이 고종이 왕이 되고 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고종은 조대비가 대원군을 도와서 이제 왕이 됐죠. 이 조대비는 효명세자비였습니다. 박 교수는 효명세자와 절친했죠. 그래서 이 조대비는 이 박 교수를 대원군에게 적극 천거하게 되고 박 교수의 벼슬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박 교수는 대원군과 이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복궁 중건회를 총지휘하고 제너럴 샤마노 사건을 해결하고 이 병인양요 또는 신미양요 때도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1873년에 이제 일본과 서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873년 12월에 일본이 자신들의 왕정 복구와 이에 대한 정식 수교 요청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일본은 이 조선과 이 통상을 할 때 대마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보다 격이 하나 낮은 것이어서 그들은 이 황제의 그 직인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일본이 명치유신으로 이제 황제가 다시 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들이 청나라와 동격으로 직함을 사용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흥선대원군은 이것에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고 이 박 교수는 그건 뭐 형식에 불과한 건데 그 일본과 통상을 그거로 인해서 끊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이제 박 교수는 이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양관 자제들을 불러서 이제 이 북학파의 사상 그리고 새로운 문물, 북경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을 이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박 교수의 생각은 이용장의 양무운동과 같이 전통적인 유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와 제도를 유지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온건 개화파와 상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양반 세도가들의 자식들을 자기 집에 모이게 하여 북경에서 가지고 온 새로운 서양 문물과 책을 소개하는 등 서양 지식을 그들에게 전수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박 교수 집에 모여든 사람들은 김옥균, 유길준, 박영효, 박영교, 홍영식, 김윤식, 서광범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중에 김옥균이 이들의 보스였습니다. 그는 노롱계, 안동, 김씨, 김병기의 양자였습니다. 심은, 글씨, 그림에 뛰어나고
매우 사교적이어서 위로는 정승판서와 친했고 아래로는 시장 잡배와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가무, 음주, 주색잡기, 바둑, 투전, 골패에도 탁월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그에게 중화사상이 허구임을 가르쳤고 개화파들이 청과의 관계 단절을 외치고 다니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박영호는 철종의 딸 영애 옹주의 남편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고종에게 박영효를 부마로 삼을 것을 추천했습니다. 서광범은 이조 참판 서상익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 개화파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 서재필이었습니다. 이 서재필이 어떻게 해서 이제 개화파에 가담하게 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1864년 1월 7일에 서재필은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났고 보성은 그의 외가였습니다. 서재필 부모는 곧 충청남도 논산으로 이사하여 7살이 되던 해 한양에 있는 육촌 서광하의 양자가 되어 한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서광하의 부인은 안동김씨 김온순의 딸이며 구한말 대신 김성근의 누나였습니다. 서재필이 낳던 해와 달은 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한 해와 달과 우연히 일치합니다. 유년기의 서재필은 동료들보다 키가 큰 편이었고 싸움을 잘했으며 명석했고 자존심이 강한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외삼촌 김성근의 집에서 과거 시험 공부를 했는데 김옥균, 서광금 등이 이 집에 드나들었고 서재필은 이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옥균은 서재필을 총애했습니다. 김옥균을 통해 박영효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재필은 곧 이들과 함께 박 교수의 집에 드나들면서 개화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서재필은 18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명문 거족의 딸 광산 김씨와 결혼했습니다. 무관으로 관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옥균이 개화당의 모체인 충의계를 만들자 서재필도 이에 합류했습니다. 박 교수 외에 개화파 형성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봉원사 주지스님 이동인입니다. 그는 일찍이 일본 사찰에 묵으면서 게이오 의숙에서 개화 사상을 배웠습니다. 게이오 의숙은 유기치라는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육기관입니다. 유기치는 일본 개화의 선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유기치와 개화파 인사를 연결시켜준 분이 바로 봉원사 주지스님 이동인입니다. 이동인은 부산 출신이어서 그곳 외관에 자주 출입하면서 일본인과 접촉하여 새로운 문물과 서적들을 봉원사로 가져왔습니다. 김옥균 등 개화파 인사들은 봉원사에 드나들면서 이동익이 가져온 것들을 교재로 공부했고 12살 위인 김옥균은 서재필을 이들과 같이 공부하게 해주었습니다. 1877년에 박 교수가 죽자 역관 중인 출신 오경석이 개화파를 승계했습니다. 그는 박제가의 실학을 발전 확대시켰습니다. 개화는 신분제도를 없애고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중인 출신인 그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오경석은 한의사였던 대치 유흥기와 같이 활동했는데 1879년에 오경석이 사망하자 유흥기가 승계하여 개화파를 이끌게 됩니다. 그는 백의 정승이라는 별명을 가졌었고 교육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개화파는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갈라집니다. 온건 개화파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민영익, 김성근 등으로 청일전쟁으로 청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청나라의 이홍장이 시도하고 있는 양무운동과 같은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친청 세력이었습니다. 급진 개화파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본이 앞서 시행했던 명치유신과 같은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조선의 뒤처진 현실을 중국에 예속된 조선의 관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개화의 선구자였던 유기치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어서 당연히 이들은 친일 세력이었습니다. 위정척사파라 하는 말은 바른 것을 지키고 그른 것을 물리치자는 뜻입니다. 상당히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은 알고 보면 이 사상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유교는 옳은 것이고 천주교 등 외래 사상은 틀리다는 주장입니다. 서양 문물은 무력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순수한 인륜 문명을 타락시킨다고 생각했으며 과학보다 도가 더 중요하며 무보다 문이 중요하다고 고집했습니다. 최익현 등이 주도했던 이들을 다수의 국민들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지지했습니다. 외세를 배제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조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개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패망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